언제부턴가 청약제도가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축적의 기회로 너무나 크게 인식이 되면서 이게 청약은 결국 로또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시스템을 꾸며가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한 주택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청약을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했으니까 전세만 주면 나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런 투자 수요가 청약으로 엄청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구독자 여러분,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 전달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그 청약 결혼 페널티가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바뀌었다는 국토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결혼 메리트. 예전에는 그 청약을 결혼하면 더 안 좋다 그래가지고 혼인을 하시고도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하면은 더 이익이 난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차례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이거를 3월 25일부터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월에 찍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변경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데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진짜 위기감 심각하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핵심 내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수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 나는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에 크게 바뀐 겁니다. 원래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저는 무주택으로 생애 최초 무주택을 유지해 왔었는데 배우자는 안타깝게 뭐 카페 활동 하다 보니까 갭 투자를 좀 했어. 그래서 이제 유주택 이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혼해버리면 생애 최초 신청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이 당첨됐거나 주택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할 수 있게 이번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 우리가 공공주택이랑 민영주택이 있잖아요. 이런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가 합산 1억 2천까지 신청이 됐는데 지금은 합산 연소득 1억 6천까지 청약 신청 가능하도록 이렇게 소득을 좀 늘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또 인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그 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점수 계산에 썼거든요. 이거는 민영주택에서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는 가추첨 혼용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고르잖아요. 근데 이런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은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배우자 통장 기간 50%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이랑 공공주택에서 둘 다 이건 모든 주택입니다. 모든 주택에서 다자녀 특공이 있거든요. 이 다자녀 특공은 3자녀 이상이어야만 됐는데 이거를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를 다자녀 기준 완화했습니다. 이거는 민영 공공 둘 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완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출산 가구의 경우에는 이번에 신생아 이제 특공이 생겼는데 그게 출산 가구가 되는 건데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는 거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가 있는 그런 가구는 신생아 특공의 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홈이라고 하는 공공분양의 브랜드가 그냥 뉴홈인데요. 공공분양을 연 3만 호 하고 있고 민간 분양에서 연 1만 호 정도 그리고 공공임대에서도 연 3만 호 정도 되는 물량이 신생아 특공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게 1년에 뭐 엄청난 물량 되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을 당첨하면은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를 지금 이 신생아 그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도 1.6에서 3.3% 대출해 줄 예정인데요. 이거 아마 가입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리 대출도 후원해 준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에 청약할 때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은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이랑 자산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도 완화해주고 2년의 출생 자녀는 특별 공급도 제공해준다는 식으로 이번에 청약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출산 가구 지원은 크게 보시면은 일단 공공주택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생겼어요. 신생아 특공은 2년 이내 출생 가구를 가지고 있는 자녀, 2년 이내 출생 자녀를 보유한 그런 가구가 받는 혜택인데요. 공공주택은 크게 보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라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눔형이란 선택형에는 35에서 30%가 무려 신생아 특공이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특공이 공공에서는 한 85%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35%, 30%가 신생아 특공이라는 거는 엄청난 물량이고요. 일반형에서도 20%예요. 그리고 우선 공급이랑 자녀 공급, 추첨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공급에서 먼저 해주고 자녀 공급하고 추첨제로 가는 거니까 와, 이건 뭐 하여튼 엄청난 그런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신생아를 우선 공급한다는 건데 같은 그 당첨자 풀이 있으면은 우선 공급으로 지급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대상은 2년 이내 출생 자녀를 보유한 그런 가구가 민영주택의 경우에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그러니까 민영주택에는 신생아 특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에만 있어요. 근데 민영주택은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있는 거예요. 신생 우선 공급은 그냥 내가 신혼부부나 생초로 넣었는데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특별 공급 물량이 20%를 신생아 우선 공급, 그 다음에 신생아 일반 공급, 이 우선이랑 일반은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그 다음에 이것도 특별 공급이니까 우선 공급, 일반 공급. 맨 뒤에 추첨제. 그러니까 추첨제까지 가려 그러면은 이게 여기 다 지나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약제도는 그래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시면은 특별 공급 청약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은 추천 가점 혼합제인 이제 가추첨 혼합제를 사용하고 있고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은 순위순차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위순차제는 한 달에 내가 10만 원씩 넣는 걸 기준으로 몇 회 넣냐, 얼마까지 넣냐 이걸 따지는 건데 결국 그것도 오래 넣고 하면은 더 순위순차가 이제 앞서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이름의 가점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추첨 혼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민영주택인데 민영주택의 지금 추첨제는 소형평에 조금 이제 전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큰 평수로 가면 갈수록 추첨제가 좀 사라지는 형태로 청약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에는 신생아 특공이 있고 민영에는 신생 우선 공급이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은 최소한 청약제도가 어떻게 개편됐는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청약 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가 청약제도 공부의 그 시작이거든요. 처음에는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바꾸면은 바뀐 만큼 그걸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생각보다는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청약제도는 지난 오랜 기간 바뀌었던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결국 약간은 조삼모사였어요. 그래서 신생아 특공을 좀 밀어준다 그러면은 신생아가 없는 그런 일반 가구들은 그럼 우리는 뭐 청약받지 말라는 거냐 막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가점제를 높여주면은 그러면 가점제가 점수가 낮은 소위 39세 이하 가구는 뭐 청약받지 말라는 겁니까 하는 그런 볼멘 가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약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추진돼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언제부턴가 청약제도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축적의 기회로 너무나 크게 인식이 되면서 이게 청약은 결국 로또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시스템을 꾸며가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한 주택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청약을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했으니까 전세만 주면은 나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런 투자 수요가 청약으로 엄청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청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그런 형태의 청약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도 정말 굉장히 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 공부한 사람에게 그 기회가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